작가님 먼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저는 지금 원래 목판화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나무를 조각해서 그거를 재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에이블아트 센터에서는 이제 센터에 소속된 작가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미술계에서 국내에서 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가들이 생활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 설명 혹시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순히 작가가 작품만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작가로서 작품만 하면서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의 작품을 매니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작품을 또 홍보하고 또 자기 작품에 맞는 전시를 기획하는 창작자로서의 작가뿐만 아니라 기획자, 또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 어떤 분은 또 홍보자의 역할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 명의 프리랜서로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장애가 없는 비장애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근데 그 작가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너무 다양해서 좀 일반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작가로서의 길이 정말 일반화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대학을 나와서 미대 전공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림을 취미로 그리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발전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림이 좋아서 작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사실 발달장애 작가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미술대학을 진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믹하게 미술대학교를 나오고 학사와 석사를 따고 또 뭔가 오피셜한 그런 작가의 길을 가기에는 힘든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작가들도 그런 과정을 커리큘럼을 겪지 않고도 작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걸 여쭤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작가들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역할들이 보통은 필요한데 에이블아트 센터에서 에이블아트 작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작가들이 가능한 영역은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정도 혹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가 없는 작가들은 이제 멀티플레이어로서 자기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모두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발달장애 작가들은 그게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작업을 하고 자기 작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몰입해서 내 작업을 계속 지속하는 거는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전시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내가 이런 작품을 하고 있으니 내 전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PR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전시가 진행됐을 때 그런 법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그런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발달장애 작가들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작업을 하는 거, 지속하는 거 그런 건 가능한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센터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올해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제목, 주제가 인사이트 페스티벌이었는데 보통 작가들도, 비장애인 작가들도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저희 발달장애 작가들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데 보통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일반적인 비장애인 작가들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발달장애 작가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가까이 보셨으니까 좀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인사이트, 영감을 얻는 방법은 또 너무 또 다양하잖아요. 그 작가 개개인마다 너무 다양한 부분에서 얻는 것 같고, 근데 좀 장애가 없는 작가들이랑 발달장애 작가들 좀 다른 부분은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내 혼자 힘으로, 나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냐?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장애가 없는 작가들은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스케줄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되는데 사실 발달장애 작가들은 그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 발달장애 작가가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영감을 얻기 위해 뭐 미술관을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하다못해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다 이런 걸 할 때도 뭔가 스스로 힘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영감이라는 게, 인사이트라는 게 뭐 새로운 장소, 뭔가 다른 것, 뭐 새로운 사람, 뭔가 현실과 좀 다른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내 삶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멀리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서 찾는 거는 발달장애 작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에이블아트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데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작업을 같이 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어렵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운 걸 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던 루틴, 자기가 쓰고 있던 재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에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뭐 외부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저 같은 강사들이 뭔가 좀 다른 걸 해볼까? 새로운 걸 해볼까? 했을 때 사실 처음에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작업과 다른 작업들을 같이 해보게 만드는 거, 시도하게 만드는 거, 그 시도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시도해봐서 맞으면 계속 하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그런 건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좀 시간을 주면 결국에는 같이 하고 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그런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보통 장애가 없는 작가들은 내가 변해야겠다.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거 괜찮은 것 같다. 저렇게 그려야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날 혹은 그 자리에서 변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 작가들은 뭔가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쪽이든 생각하지 않는 쪽이든 그러니까 변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단순히 오래 걸린다는 게 뭐 일주일, 한 달, 1년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뭐 혹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근데 장애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저희의 속도가 있고, 이제 저버렸네. 저희 속도가 있고, 이제 발달장애 작가들의 속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거기서 오는 시행착오들이 초반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착오 중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시행착오? 기억에 남는 거요?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 제가 이 센터에 와서 처음 파나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파나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워해요.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파나는 이 과정이 필수적인 작업인데 그 과정을 여전히 헷갈려 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겠죠. 익숙해지더라도 뭔가 이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이 친구들을 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성향들도 그렇죠. 있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런데 그런 이 부분까지는 가능하고 이 부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뭐 A라는 친구는 친구라 그러면 안 되죠. A라는 작가는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고, 근데 B라는 작가는 A가 불가능한 부분은 가능한데 A가 가능한 부분도 안 되고, 이래서 너무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를 일반화시켜서 정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A라는 작가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그게 확실한 게 아니고 저 개인의 의견이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뭐 에이블아트 센터에 있는 발달장애 작가들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냐 라고 말했을 때는 일반화해서 대답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면 에이블아트 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같이 하시면서 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관의 역할이요. 기관의 역할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들이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림을 그리고 뭐 작품을 만들고 이거는 솔직히 기관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작가 개개인의 생각과 성향과 능력에 따른 거니까 그거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거를 홍보를 하고 전시를 만들어주고 전시를 기획을 하고 또 만약에 전시에서 뭐 글이 팔렸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에서는. 작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이제 보호자들도 언제까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기관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제 보호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일전에 한 얘기랑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현재 그냥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작가 스스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획자, 매니저로서의 역할들을. 근데 발달장애 작가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라는 기관에서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보호자분들도 같이 그 역할을 동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보호자 개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에이블아트라는 그런 분야가 담론이 형성이 되고 에이블아트라는 것이 국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뭔가 저희 기관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가까이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생각들이 가끔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붐처럼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더니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참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붐처럼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서 미술을 다 교육을 하고 미술 치료에 대해서 막 중점적으로 하고 뭐 복지기관 포럼 그 페어를 나갔더니 다 미술만 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 또 붐처럼 다시 사그라들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잠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순간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의 호기심?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작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켜봐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런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그런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작가들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런 작가들의 보호자들, 그리고 그런 센터의 사람들, 물론 센터에는 예술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복지나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작가들이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장이 계속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발달장애 작가들이 활동을 할 때 뭔가 그런 장애가 있는 작가, 발달장애 작가 이런 타이틀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작가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들을 다 뺀 그냥 작업만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작품만 보고서는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작업을 봤는데 저희가 되게 뭔가 섬세하고 예쁜 그림이다. 그랬는데 작가가 알고 보니 굉장히 마초적인 남성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품만 보고서는 그 작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발달장애 작가들이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발달장애 작가, 에이블 아트 이런 타이틀을 먼저 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붙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편견을, 선입관을 형성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그런 거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런 작품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이제 요즘 세상에선 사실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인종,
국적 이런 거를 가르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사회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가르는 게 약간 이해가 부족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장애라는 것도 장애 유무도 그런 거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남성 가릴 이유 없이 장애, 비장애인 가릴 이유 없이 그냥 이 작품만 보고 평가받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죠. 근데 작가로서 평생을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종종 전시에서 만나 뵙게 되는 이제 80대, 70대 작가님들도 거기까지 본인의 작업을 계속 하는 게 힘드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작가들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작가들이 작업을 계속 지속하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뭐 무의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작가로서 계속 작업 활동을 하는 거는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전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그림을 지속하고 말고의 문제니까 내가 이 작업을 좋아하고 내가 이걸 하는 걸 원하고 근데 그 의지만으로 저는 충분히 뭐 전업 작가? 작품만 해서 먹고 사는 작가가 되기는 힘들지만 작품을 계속하는 작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애가 있는 작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 주변 사람들이 좀 이해해주고 이 작업을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좋아해주고 그런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 보호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작가들은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행위가 미술이 아니라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이 행위가 미술이 아니면 어떤 거라고 보통 생각을 이야기를 그냥 하시나요? 반복적인 행위? 반복적인 행위 혹은 자가치유적인 행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장애가 없는 작가들도 똑같습니다. 뭐 저만 해도 굉장히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업 작가들 혹은 유명하신 작가분들도 그런 행위를 통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뭐 자기 치유적인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행동들이 미술을 통해 발현이 된 거잖아요. 이 발달장애 작가들도. 그러면 그 형태가 예술인데 그거를 예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게 뭐 노래가 되면 그분은 음악을 하시는 거고 또 뭐가 됐을까요? 운동이 되면 그분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런 행위들이 예술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던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던 그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에이블아트 작가들이 앞으로 어떤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사람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작업, 하고 싶은 작업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계속해 나가는 거, 작가로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자꾸 길을 잃어서 네, 마무리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가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